자, 오늘은 감성돔을 찾아서 욕지도 부속섬인 모도에 나왔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섬이 노대도입니다. 노대도를 마주 보면서 있는 조그만한 섬에 내려서 감성돔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동호회 정출날입니다. 정출날 회원들과 같이 오랜만에 휴일날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오늘의 물때는 아우물입니다. 아우물 아침이 덜물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 채비를 뿌리는 도중에 건너편에 내린 회원 한 분이 감성돔을 낚아서 손맛을 보는 장면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있으면 감성돔이 입질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성돔 같다. 감성돔 입질 같은데 빨라붙다. 저 나무들이 또 어디 열대 나무 같아. 그 등불이 타고 올라가서 다 죽는다. 벤치가 바글바글 하구나. 벤치들이 이런 자그마한 돌돔 새끼입니다. 돌돔 새끼들이 입질을 보여줍니다. 머리 왔다. 무엇이냐, 감성돔이가 돌돔이가 돌돔 같아. 파고 들어가는지 돌돔이다. 돌돔. 야, 조금 괜찮다고 이리 차네. 아이고 괜찮다. 우와. 자, 벤치급은 벗어남은 돌돔이 입질을 보여줍니다. 아, 덥다. 옷을 벗어야지. 안 되겠다. 이곳은 예전에 제가 한번 내려봤던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저 노대도와 모도 사이에 물꼬리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또 자리이기 때문에 참돔도 잘 나오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채비를 한 40-50m 정도 좀 멀리 던집니다. 멀리 던지고 밑밥은 일자형으로 이렇게 한 20m 앞쪽까지 이렇게 일자형으로 밑밥을 뿌려두고는 그냥 멀리서부터 바닥에 내려서는 서서히 이렇게 끌어오는 끌낚시 방법으로 낚시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탈이 물때이지만은 홈통이 되다 보니 조류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채비를 가라앉혀서는 서서히 이렇게 당겨오면서 채비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야.
잡아가. 에이. 에이, 내 이놈. 붓바리가 올라오는구나. 붓바리와 넘성어가 비슷하게 생겨서 혼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붓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무늬 자체가 호피무늬입니다. 세로줄도 희미한 세로줄이 5줄이 이렇게 보입니다. 횟감으로서는 최고 일품고기인데 낚시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반유동 낚시, 그리고 막대치 낚시, 전유동 낚시, 그리고 또 제가 사용하는 기울지를 사용을 하는 이런 전청 낚시. 찌의 모양과 또 면사 매듭을 메었느냐 안 맸느냐 하는 그런 차이에서 기법의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출조를 한 회원들은 전청 마니아 클럽에 속하는 그런 팀입니다. 전청 낚시라는 것은 기울지를 사용을 하는 그런 낚시를 전청 낚시라고 합니다. 일반 직립형의 찌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면사 매듭이 없이 하는 것은 전유동 낚시라고 하지만은 기울지, 누울지죠. 누울지를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하는 낚시를 전청 낚시라고 하는데, 이 팀들은 조금 좀 특별한 것은 출조를 할 때, 개인 출조를 할 때는 반유동 낚시를 하든 막대치 낚시를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정출에서 만큼은 기울지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반유동 낚시나 막대치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또 이런 면사 매듭이 없이 하는 이런 낚시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낚시를 나와서 처음에 몇 번 기울지를 사용하든 전유동 낚시를 하든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고기가 낚이면은 야 좋다, 야 이런 기법이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할 수가 있겠지만은, 보통 던진다고 이렇게 또 물어주는 것이 낚시가 아니죠. 그러다 보면은 한두 시간 낚시, 길어보니 한두 시간입니다. 낚시를 하다가는 채비에 대한 그런 신빙성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지다 보니 처음에 자신이 배웠던 반유동 낚시나 막대치 낚시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보통 낚시를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일 겁니다. 그래서 기왕 낚시를 꼭 이 낚시만큼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다음에 낚시를 가실 때는요, 반유동 낚시, 자기가 즐겨하는 채비와 소품들을 전부 다 집에다가 놔두고 전주농이나 그리고 이래 기울지나 이것만 가지고 갯바에 가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해보면은 감이 올 겁니다. 어느 정도 이런 낚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그런 감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낚시를 배우시는 분들은 또 필수적으로 한 가지 소품을 준비해야 될 것은 찌해수기입니다. 찌해수기는 미끌림이 많이 생겨납니다.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도 미끌림이 없이는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속 지형지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걸리면은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원줄이 터져서 찌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런 낚시를 배우시는 분들은 찌 해수기를 준비를 해서 가야만 견적이 덜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빨리, 조금 쉽게 이렇게 내가 빨리 배우고 싶다 했을 때는 면사 매듭을 이렇게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달구슬은 끼우지를 않고 반달구슬을 같이 끼워보면 반유동 낚시가 되어버리죠. 면사 매듭은 수심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내 채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사 매듭을 눈에 좀 잘 보이는 면사 매듭을 예를 들어서 내가 낚시하는 곳이 수심이 한 10m 정도가 나온다 했을 때는 면사 매듭을 한 15m 정도로 5m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두고는 내 채비가 어느 정도 조류에서 각이 45도로 내려가느냐 15도로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조류가 가지 않을 때는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런 것을 계산을 하면서 면사 매듭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지금 좀 내 채비가 바닥에 닿이겠구나 미끌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살짝 견제 동작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살짝 들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면사 매듭을 묶어서 낚시를 해보면은 조금 쉽게 그리고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완전 한여름 날씨입니다. 수온은 오늘 나오면서 선장님께 물어보니까 한 20도 정도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온도 그렇고 지금 갯바위는 특히 이곳은 지금 정말 홈통이 되다 보니 바람 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만 날씨가 완전 한여름 같은 그런 푹푹 찌는 갯바위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썰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돌이 시간이 지나고 썰물이 되니까 조류가 홈통 안에서 지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처음에 초썰물 때는 막 굉장히 빠른 조류가 흘러가더만은 지금은 조금 주춤거립니다. 주춤거리는 그런 조류가 형성이 되는데 뱅에돔이다 뱅에돔. 야, 참 오만 고기가 다 나오네. 감성돔 빼고는 다 나오네. 뱅에돔이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자, 또 돕니다. 돌돔이라도 큰 놈이 한 마리씩 났던 그런 놈이 물어야 되는데 벤치 끝들만 물고 있네. 자, 입질 잡으가 무엇이냐 감성돔이가 뭐고 무엇이냐 뭐고 감성돔이 안 걷는데 뱅에돔이가 어이 지고기네. 에이 참. 지치가 올라옵니다. 지금은 횡조류가 좌이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모든 낚시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능의 채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이런 기울지를 사용하는 전청 낚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조류가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횡조류 사비봉돌을 달았습니다. 사비봉돌을 달아서 낚시를 하고 있지만은 미끌림은 생기지를 않습니다. 않지만은 채비가 계속해서 갯바위 쪽으로 붙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막대치나 고부력 막대치나 반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부력 수중지가 밑에서 이렇게 당겨주기 때문에 이런 횡조류일 때는 낚시하기가 가장 좋은 그런 조법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그런 막대치와 반유동 채비가 없기 때문에 이거로서 계속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낚시 자체가 솔직히 힘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기울지를 사용하는 전청 낚시만으로 낚시를 한 지가 한 20년이 솔직히 넘어갑니다. 다른 반유동 낚시와 막대치 낚시 이런 낚시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막 기울지의 매력에 흠뻑 빠져가지고는 한 20년 동안에 이 기울지만으로만 제가 솔직히 낚시를 해왔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낚시를 하면은 이런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겨내면서 감성동을 퍽퍽 낚아내야 안 되겠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근 20년 동안에 있지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사람이 이런 횡조류에서 대응을 못하고 낚시가 힘들다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힘듭니다. 자, 조류는 점차 더 빨라집니다. 야, 지금 제가 뽕돌을 사비 뽕돌을 물렸는데도 채비가 떠버립니다. 그래서 뽕돌을 하나를 더 물려서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 뽕돌 하나, 오비 뽕돌을 하나를 더 물려서 채비가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뽕돌의 가감은 수심보다는 조류의 속도지요. 그리고 미끼도 지금은 옥수수 미끼입니다. 옥수수 미끼가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이렇게 그릴 미끼를 끼운다든지 경단 미끼를 끼우면은 바닥을 이렇게 끌고 내려갈 때는 잘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은 옥수수 미끼는 그나마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오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끼도 옥수수 미끼로 바꾸고 봉돌을 지금 오비 봉돌 하나를 더 물려서 채비가 바닥에 이렇게 닿으면서 감성돔이 있는 도청을 조금 채비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조류일 때는 원줄이 조류에서 다시 U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들어서 다시 조류의 상단 쪽으로 이렇게 원줄이 일자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둔 다음에 원줄을 풀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무엇이냐 자부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살려준 고기 아이가 계속해서 올라오네. 빠리가 올라오네. 이 빠른 조류에서 바닥을 긁으니까 붓바리가 올라오는구나. 제가 지금 사용하는 기울지를 제가 왜 한 20년 동안에 기울지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느냐고
물어보면은 일단은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재미가 있다. 그것은 뭐고 하면은 보통 다른 그 반유동 낚시나 막대찌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 들어오면은 찌를 봅니다. 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챔질을 하지만은 이 기울질을 사용하는 전청 낚시 같은 경우에는 입질의 형태가 원줄에서 먼저 들어옵니다. 원줄이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입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원줄을 타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짜릿한 우르륵 하면서 단 원줄을 당기는, 그리고 또 입질이 약을 때는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은 초리대 끝에서 타닥타닥 하면서 욱 들고 들어가는 그런 일반 반유동 낚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 느낌 자체가 솔직히 조금 틀립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나가서 우리 회원들이 어떠한 조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